후보를 모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런 군부를 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개인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 당내에서도 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발언 각각 들어봤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1, 2위 후보 간 지지율 박빙 이어지면서 후보 단일화 여부 대선판 여전히 최대 변수로 꼽히죠. 그간 3자 필승론이 강조되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단일화도 가야 한다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반대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고요. 자,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정권교체 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 맡고 있는 이영호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주말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관련 여러 이야기 나왔습니다. 근데 당내에서 자강론 또 단일화 이게 정면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정면 충돌까지는 아니고요. 예. 뭐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당내 민주화라고 하는 게 뭐 여러 의견을 제시를 해서 예. 또 어떤 그 생산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영호 의원께서 최근에 한 방송 인터뷰에서 거의 90% 이상의 당내 여론이 단일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네. 아닙니까? 예. 이 근거가 뭡니까? 뭐 제가 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본 것은 아니고 예. 그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체감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 지금은 이제 예.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뭐 다수결로 결정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고도의 전략적으로 판단할 사안이고 예. 후보와 당대표 이런 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또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어떤 정치적 결단으로 갈 사안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 결단이라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전히 이 선거 캠페인 총괄하는 권영석 선대본부장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는 단일화 계속 일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이 두 분은? 뭐 원희룡 지금 정책본부장이 예. 그저께 이제 인터뷰에서 제기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그걸 그러면 당 대표나 혹은 선대본부장이 예. 그러면 단일화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인정하면 예. 바로 단일화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식적으로는 예.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 문제를 이준석 당대표는 사실 뭐랄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일단은 이 정도 수위에서만 말하겠다 그게 아니고 그냥 끝까지 안철수와는 안 된다 뭐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 분위기가. 네, 이준석 대표는 뭐 예. 초지일관 예.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네. 그리고 지금 계획대로 선거가 잘 가고 있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꺼내서 적전 분열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인수 대표가 이 단일화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왔고 실제로 많은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해본 것으로 보면 예. 지금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꼭 유리하냐라고 하는 데 대해 조금 회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일화를 얘기하는 분들은 반문 예. 혹은 반이 전선을 구축을 해서 다 함께 모이자 이런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준석 대표는 그런 방법으로 이기기보다는 지금 뭐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이 세대의 연합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반문으로 가면 일부가 또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손해볼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이달 11일 오는 11일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여부 결정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저는 인수 대표의 이 발언은 예.
11일 정도 가면 확연하게 네. 이번 대선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여론 표차가 있을 것이다. 예. 지지도 표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13, 14일 날이 등록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등록하고 나면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예. 일이기 때문에 예. 그때 결론이 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보면요. 혼란을 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건 정치적 노림수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뭐 이런 게 흔히 말하는 그 뭐 당권이니 뭐 공천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고요. 예, 예. 지금 얘기는 선거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피하 구분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런 차원에서 자꾸 이걸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 순수하지 않은 그런 어떤 정치적 노림수나 예. 혼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유석 대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언론 보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뭐 자리를 제안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거를 맡아달라. 이게 뭐 진위가 어떻습니까? 팩트가 맞습니까? 저는 뭐 좀 너무 나간 얘기고요. 예. 윤석열 후보는 당선 집권하고 나면 예. 이 정말 전문가를 발탁해서 책임 장관을 임명하겠다. 그래서 예. 많은 국정을 위임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누구도 어떤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것이고 예. 그런 차원에서 뭐 이렇게 제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무게가 실린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설 연휴에 윤 후보한테 단일화 관련 보고서가 들어갔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듣는 바로는 뭐 예. 확인한 바가 없고요. 네. 그러나 하여튼 후보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는 수많은 경로로 많은 사람들이 네. 백화제방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얘기를 한 분 그런 보고서가 갈 수도 네.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무게 있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당내에서 아까 제가 뭐 정면 충돌 말씀드렸는데 정면 충돌까지는 아니고 다만 여러 의견들이 많다. 그렇죠. 예. 그런 예.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고 예. 지금 이제 여론이 예. 조금 앞백중 예. 이제 우세 쪽으로 조금 저게 추세가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단일화를 얘기하는 분들은 예. 이기고 있어도 더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네. 절박감, 완전한 승리를 원하는 분들의 얘기인데 예. 그러나 지금 이대로 가도 충분히 시간이 갈수록 추세가 살아 있어서 지지도 예. 그래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자칫하면은 이 단일화 문제로 당내가 혼란하고 예. 또 선거 전략이 차질을 빚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단일화라는 게 딱 어떤 감동을 주고 시너지를 내는 그런 단일화는 좋지만 예. 협상을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진흙밭 예.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뭐 지분이 네네. 어떻게 되느니 예. 혹은 뭐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니 뭐 역선택을 어떻게 하느니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협상에 의한 방식 예. 이게 공론화 방식으로는 이제 시한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정치적 혈단 예. 뭐 이런 차원에서의 단일화를 얘기하면 했지 예. 예. 이런 지금 뭐 공론을 해서 이건 좀 어렵다 봅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가 나서서 이걸 좀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예. 고도의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이런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영호 의원님은요, 이전에 안철수 후보와 또 같은 당에서 활동하신 적이 있는데 안 후보 쪽하고 이렇게 국민의당 쪽하고 좀 소통하시는 건 없습니까, 요즘? 사실 국민의당 뭐 의원들도 예. 다 잘 알고 안 후보님도 예. 뭐 잘 아는데요. 네. 이런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어서 예. 또 그렇게 오해를 받을까 봐서 사실 설 연휴 때 아무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오히려 이게 안부전화라도 하고 싶은데 바로 그냥 자칫하면 잘못된 시그널을 예.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저도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전혀 연락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하나 만약에 통화만 하셨어도 바로 그냥 그럼 해석이 예. 달리고 기사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네. 괜한 그래서 오해를 오히려 줄 뭐 것이다. 조심스럽게 예. 처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일화 이게 물리적으로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제 대선이 30일 남았는데 만약에 단일화 한다면 사실은 이미 시작 그 과정이 됐어야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느 선거 같으면 이때쯤이면 벌써 단일화 결과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후보 등록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 유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부동표라고 하는 게 거의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예. 중도층의 어떤 그 남아 있는 표가 적기 때문에 예. 마지막에 가서 한다는 것은 큰 감동이 적다 이렇게 보는데 예.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단일화를 공론화를 시작을 해서 예. 무슨 협상팀을 만들고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예, 공동정부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예. 이건 구태 정치로 비칠 가능성이 높고 그 사이에 또 줄다리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국민들 보기 어떨 건가? 아. 또 상대 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또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인가? 이게 과연 예. 득이냐라는 것을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 그런 정도의 시간은 지났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요. 사실 민주당 쪽에서도 안철수 후보한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단일화할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예. 정치판에서 뭐 그 정말로 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지만 예.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예.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안철수 후보가 예. 원래 민주당하고 같이 이 정치를 했던 적이 있었고 예. 그때 실망해서 사실은 그때 이제 서로 결별을 했던 것이고요. 예. 지금도 국민들의 50% 이상이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민심의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활로나 또 무슨 홧김에 예. 또 뭐 이래서 뭐 다른 쪽을 선택하면은 본인의 정책이 앞으로 장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예. 큰 명분도 잃는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무슨 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예. 무슨 연립정부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예. 다 그거 속된 말로 꼬시는 얘기고 예. 그건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예.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해요. 더구나 열세 있는 후보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예. 그런 당근 카드를 내세우는 것인데 저는 그럴 가능성도 없고 예. 그건 오히려 국민의힘과 국민의 당을 이간하려는 그런 이간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영호 의원께서는 당내 그 단일화 찬성 여론을 전하셨는데 그러면 이영호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혹시 그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담아내신 거 아닙니까 혹시 담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단일화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예. 사실 뭐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경로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분석해서 어떤 게 좋은가 하는 부분은 예. 결국은 당을 끌고 있는 분들 그리고 후보가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그 필요하다고 하시는 판단하신다는 건데 왜 그렇게 보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이기고 있어도 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예. 필요하다고 보는데 확실하게 승리하기 위해서요. 예. 그리고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의 어떤 절박감들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회 의석이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겨도 상당히 큰 표차로 이겨야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 측면에서 네. 이게 이제 윤 후보 쪽이 이런 큰 포용력을 갖고 단일화를 해줬겠다는 생각이고 예. 또 윤 후보께서는 각계 전문가나 많은 제세력을 끌어들여서 앞으로 통합적으로 그 국정을 운영해가겠다고 하는 예.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원론적으로 예.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토론회도 여쭤보겠습니다. 토론회가 원래 내일 예정됐다가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거예요. 이게 무산됐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11일로 역제안하긴 했는데 이영호 의원께서는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 하셨네요. 옹졸한 제안이다. 역제안에 대해서. 이번에 예.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렇습니까? 예. 지난번에 이제 그 1차 토론회 때 양자회담. 이제 그 법원에서 예. 두 양자 토론을 예. 방송 중계하는 양자 토론을 하는 것은 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잖아요. 그래서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양자 토론을 그러면 방송 중계를 안 해도 하자라고 역제안했던 것은 그것은 옹졸한 제안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예. 왜 그렇게 됐냐면 윤석열 후보가 마치 그렇게 자꾸 이쪽에서 제안하니까 토론을 뭐 회피하고 거부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건 적절치 않다는 얘기고요.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8일 날 지금 내일이죠. 네. 내일 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엊그저께 서로 협상이 됐습니다만 결렬이 됐던 것이고 예. 그것의 가장 그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방송사들이 중계될 수 있고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그 토론을 하자는 예. 것이었는데 특정 방송 하나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은 적절치 예. 않다는 얘기고요. JTBC가요? 예. 예, 예. 그래서 덕분에 뭐 YTN도 아마 예. 거기에 지금 이번에 같이 주관하는 방송사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안 남아서요. 이거 좀 여쭤봐도 되겠네요. 이영호 의원님 그 지역구가 호남이지 않습니까? 네. 지역 민심은 어떻습니까? 지역 민심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가 예.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 1차 TV 토론 이후에 네. 윤석열 후보가 생각보다 괜찮은 그 내용을 갖고 있다. 아, 소신이 있다. 자신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 지금 호남은 상당히 새로운 평가를 하고 있고 윤석열 예, 예. 후보에 대해서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그런데 광주에 또 어제 갔잖아요. 네. 5.18 민주묘지 갔다가도 사실 그 탑 앞에까지 못 갔습니다. 예, 그 어머니 그들한테 이제 그분들한테 막혀서 또 뭐 그 또 손편지 230여만 통 보낸 것도 뭐 일부 어떤 분들은 또 이거 뭐 찢어버리고 뭐 그렇게 하던데 예. 예. 아직 그 호남 그 마음의 문을 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호남의 일부가 예. 이런 그 극렬한 또 혹은 뭐 극단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 이 호남 전체의 의견이냐 하는데 의견을 달리합니다. 예. 참배를 이제 윤 후보가 한 거에 대해서도 일부 뭐 단체가 이제 저지를 하고 그랬는데 예. 이것도 과연 5.18 정신에 꼭 부합하는가? 예. 5.18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합하고 화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예. 그런 정도의 정신으로 승화돼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사실은 저도 호남 사람이지만 마음이 좀 예. 불편한 측면이 있고요. 예. 또 더구나 예비 후보 공보물이거든요. 손편지 보내는 것이. 예. 우리 국민의힘의 윤 후보는 직접 손편지를 써서 호남의 유권자들에게 전체를 다 보내다시피 했는데 이걸 굳이 일부 대진년이라고 아주 급진적인 대학생 단체가 그걸 수거해서 불태우고 찢는 거. 네. 이게 호남의 우리 유권자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하면 호남을 고립시키는 거다. 더구나 이 손편지는 예비 후보 공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훼손하고 훼손을 유도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를 회방하는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선대본 정권교체 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 맡고 있는 이영호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